양극재 기업들이 또 밑에서 또 신고가를 경신해 주면 2차전지 쪽에서는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으면 그걸 가지고 ETF를 구성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에코프로 BM 쪽이 살짝 공매도 상고 수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실적 발표가 그냥 이번에 안 좋을 거라고들 다 대충 다 예상을 하잖아. 네. 에코프로 BM을 오히려 샀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수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제 잘 버티던 쪽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제는 양극재 쪽에서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들이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가 흐름부터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아직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 영역으로 지금 그려놨는데요. 차트를 그려가지고 그 영역을 그려놨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 있는데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은 막 돌파할까 말까 한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코스닥이 오후장에 저렇게 밀린 거에 비하면 꽤 에코프로 BM이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죠. 양극재의 이거 발표했죠. 최근에 엄청나게 양극재 증설을 해가지고 탑으로 올라서겠다. 이런 발표도 비전도 발표하기도 했었던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이 여기 있는데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거의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먼저 신고가를 여기 돌파했다가 어제는 100만 원 찍었다가 101만 5천 원 찍었다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다면 그 밑에 있는 좀 약간 양극재 기업들이 어제는 종가까지 그래도 좀 버티는 그런 에너지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회복해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극재 기업들이 또 밑에서 또 신고가를 경신해 주면 2차전지 쪽에서는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나타날 건지 한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어제 좀 특징적인 동향을 좀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17만 팔았어요. 주 네네. 이상 매도를 했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사버렸어요. 네.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5만 4천 주, 기관은 1만 7천 주 가까이. 오히려 그 에코프로가 왜 최근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랑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줄어들었는데 약간 오히려 에코프로 BM 쪽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아마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살짝 공매도 잔고 수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어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어제 약간 엇갈리면서 에코프로는 쉬고 밑에 양극재 기업들은 조금 끝까지 그래도 땡기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내일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쵸. 이 12일. 실적 발표가 그냥 이번에 안 좋을 거라고들 다 대충 다 예상을 하잖아. 네. 그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에코프로 BM을 오히려 샀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좀 기계적인 매수세 수급 쪽 요인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이번 주 내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 대차 잔고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7월 4일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 주, 그 다음 날도 16만 주, 그 다음 날 28만 주, 그제 6만 5천 주, 어제가 18만 7천 주. 네. 대차 잔고가 막 급증하고 있다는 거는 가격이 비싸다, 공매도를 치겠다라는 그 움직임인 거잖아요. 후보라고. 후보. 언제든 칠 수 그쵸. 있는. 준비해두고 있는. 그렇지. 아직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차하면 이자. 치겠다. 그리고 그 요즘 증권사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팔 그 주식들은 오히려 요거를 조금 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자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그 이왕이면 내가 안 팔 건데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라도 좀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대차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빌려서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빌려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반대 방향. 네. 참 이게 앞으로 그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 나올지 한번 봐야죠. 실적 발표 네. 이후에 네, 참 맞아요. 흥미로워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부터 쫙 환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양극재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지, 그리고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7월 4일 날 제가 알기로는 요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코덱스입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인데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FN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주로 뭘 담는가 하면 10개 기업 정도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ETF가 최소 15개에서 한 30개 정도 쭉 담거든요. 네. 근데 이 7월 4일 날 출시된 이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니까 이름이 10이잖아요. 10. 그러니까 10개를 집중해서 담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양극재 기업들. 그래서 양극재 기업이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의 양극재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코덱스 쪽에 이제 이 핵심 소재 ETF의 10개 구성 종목의 지금 비중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 보라색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가장 비중이 많죠. 한 종목이 20%나 지금 이 ETF는 포스코 퓨처엠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에코프로 BM. 이 세 종목에 대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뭐 LNF, LG화학 이 정도 종목들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종목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 ETF의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요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면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링크를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코덱스 쪽에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쭉쭉쭉 내려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수익률이 나오고요. 이 ETF에 최근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투자 구성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투자 구성 종목이 나오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21%, 에코프로는 19%, 뭐 에코프로 BM은 16%, 이렇게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는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종목을 담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또 이게 그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까 싶기도 한 게 해봐야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어제 그저께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만들어진 지 며칠 안 됐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시총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이걸 매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 규모가 커졌을 때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계속 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돈들이 들어오면 이 ETF에 이제 자금을 이제 배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비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비중만큼 이 ETF의 이제 종목들을 이제 채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총의 상위 종목들 위주로 금액이 많이 배분이 되고 그들 종목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 ETF에 사람들이 이제 자산이 안 늘어나,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ETF 설정으로 인해서 뭐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미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출시가 되었고 앞으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영향을 준다라면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 ETF를 사면, ETF를 그냥 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시세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쪽으로
그 네. 돈만큼 맞아요.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종목이 주가가 유난히 튀어버린다. 네. 원래 이 ETF를 설정할 때 매니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한 20%로 설정했잖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갑자기 뭔가 이슈 같아서 상한가를 가버려. 그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원래 난 20% 생각했는데 이게 막 30, 40% 돼버려. 그러면 이제 리밸런싱을 해버려가지고 그만큼 또 팔아서. 다시 또 조정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온 거고요.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이 ETF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주게 되고,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7월 13일입니까? 언제죠, 이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출시되는 ETF가 있는데, 여기 ETF가 출시가 되면, 요 또한 이제, 좀 시장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도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여기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 ETF는 수직 계열화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는 뭐냐면 2차전지 소재가 있을 거 아니까 광물이죠. 광물 조달부터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배터리 쓰고 난 다음에 이 남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까지 하는 이러한 것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 놓은 기업에 대해서 30% 정도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광물 조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 사이클을 하고 있는 그룹이 두 개가 딱 떠오르죠, 그죠? 예. 에코프로와 포스코. 예.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그 이 두 종목에 거의 30%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큰 비중으로 한 40%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또한 양극재 기업으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요 두 개 비중만 7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7월 13일 날 출시되는 거라서 아직 뭐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또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기죠. 수직 계열화입니다. 광물을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물 조달한 걸 가지고 리튬하고 붙여가지고 전구체 만들고 양극재 제조를 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잘 먼저 갖추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이런 정도 비중으로 30% 정도로 담아 보겠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양극재 3대장을 이런 비중으로 약 13% 전후로 해서 40%. 그러면 앞에 있는 30, 여기 40, 이 종목으로 한 5종목으로 거의 70% 비중을 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어느 정도 ETF의 규모가 커지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씩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출시가 되니까 한번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양극재 회사들이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좀 움직일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 그냥 또 지난번에 에코프로도 몇 번 시도하다가 왜 겨우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에코프로도 사실 이러한 수급적 이슈, 공매도 이슈 때문에 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 두어 번 실패하다가 이번에 돌파했는데 양극재 회사들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만약에 신고가 흐름을 돌파해서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된다라면 이게 조금 그들 한 5종목, 3종목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밑에 있는 종목들, 막 2차전지 중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죠? 그들 쪽으로 이제 좀 확산이 될 것인지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고가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금량이라는 회사도 마이너스 3,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1, 이들 종목들은 이제 빠진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돈을 잃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누구나 거의 신고가 위주에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네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이제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종목들,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뭐 회복을 못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 주에 뭐 어떤 이슈, 수급적 이슈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신고가를 가주면 그동안 못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도 좀 이렇게 훈풍이 좀 불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텐데 그게 실패가 되면 좀 또 시간이 약간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근데 우리 BBIG인가 그런 거를 보더라도
관련 ETF가 나오면은 잠깐의 슈팅이 있은 다음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하락으로 그럴 수 나왔던 있죠. 데이터들이 있어요, 워낙 있어요. 여러 개라 있어요. 맞아요. 약간 좀 기분이 싸하기도 아, 해요. 그럴 이게 수- 그럴 수 꼭지에 있어요. 대한 기분 나쁜 시그널 저는 아닐까. 이번 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에너지로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린 거고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ETF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이 있고 주가가 달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이 되면 상품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항상 후행해서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 선행하기보다는 네. 보통 인기가 맞아요. 있을 때 이게 그래요. 좀 솔직히 다 장사니까 네, 맞아요. 이거 가지고 저 자산운용사 이거 가지고 이제 장사 좀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꼭 끝물이더라. 네, 그리고 데이터. 시가총액이 작으면 그걸 가지고 ETF를 구성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규모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성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주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ETF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의 섹터 산업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ETF가 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들은 알고는 계시면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대응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중립적인 시각에서 자꾸 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있으신 분이야 계속 또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인 그렇죠. 거고 네. 없으신 분은 또 뭔가 좀 하락하면 뭔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나는 이럴 것이다 그냥 무조건 방향성을 정하시는 것보다는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그냥 중립적인 시각으로 좀 냉철하게 좀 조심스럽게 관찰하시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뭐 중장기적으로 워낙 확신하고 그냥 가져가겠다는 분들이야 시장을 볼 이유가 없는 거고 큰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네네네. 네. 하여튼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그 금융기법 상품이 유행이냐면 ETF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들 하나 인덱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월가에서는 이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스레드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막 어제도 점상 가고 막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냥 단순 사실 테마잖아요. 하나의 앱이 출시를 한 거고 이 주커버그랑 머스크가 막 입으로 지금 싸우면서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어떠한 산업이 지금은 테마지만 아직까지 ETF 시장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관련주들을 내가 하나 인덱스로 묶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ETF로 또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큰 기업들 말고 이제 금량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는 정고점 거의.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리튬 강산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죠 콩고였나요? 뭐 강산 콩고 뭐 그다음에 또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광산이 뭐 인수하고 뭐 광산 관련해서 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잘 된 것들은 없었어 뭐 이런 케이스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실망감에 빠졌다가 다시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 중에서는 금량이 가장 뭐 강한 에너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타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확산이 되는지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